아니 왜 낚시업계는 전부 박씨야? 내가 엊그제서 지금 이야기. 자, 낚시 도구로 하는 것이 낚시 시작이다. 피싱 아이템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의 피싱 기어는 낚싯대 아닙니다. 그럼 릴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피싱 기어는 전자찌입니다. 주위가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주위가 밝아지면 자동으로 또 불이 꺼진대요. 봐라, 이거 봐라. 온오프가 자동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런 모델 넥스사의 오마주라는 전자찌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넥스사의 박인성 과장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 넥스는 이제 네. 국내에서 바다찌를 전문적으로 네. 생산한 지 25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고멍찌부터 네. 다양하게 고뭉치도 있습니까? 네, 고멍찌도 이제 하고 있고, 네. 뭐 설줄찌, 뭐 오동찌, 뭐 전자찌, 그걸 뭐 다 생산하고 개발해본 경험을 가진 몇 안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그럼 오동목이면 오동목, 네. 또 사출이면 사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했었고, 네. 이제 사출지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사출지에 대한 매력과 앞으로의 이제 그 장점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오동찌는 줄이고. 이제 개발을 멈췄죠. 그렇죠. 그러면 사출지 전문 회사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회사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뭐 예. 이제 총괄적인 이제 업무를 네. 다 맡고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오마주 그 개발도 이제 제가 직접적인 설계부터 시작해서 네.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시까지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온오프가 자동으로 된다는 이 전자찌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뭐 회사의 정책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이 오마주라는 제품을 만들게 된 어떤 계기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전자찌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전자찌 있죠. 예, 일반적인 이제 상하 분리되는 이제 네. 배터리 넣고 하는 네. 대중이 이제 시중에 많이 달려 있는 따로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냥 추가 겸용으로 좀 쓸 수 있게 그냥 편안한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분리 자체를 아예 손을 안 대고 네. 이렇게 때가 되면 자꾸 넣어야 돼. 배터리 넣고 배터리 네. 빼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마주가 나오기 전에 이제 마이다스라는 이제 온오프 요 전자찌가 있었는데, 네. 마이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손으로 돌리죠. 돌려줘야 되는. 예.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이것도 귀찮다. 줄이자. 그것도 귀찮다. 그냥 띄워놓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면 다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센서로 이제 접근을 해보자 해서 이제 센서로 이제 그 방향을 잡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전자찌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간, 야간 그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이제 뭐 고뭉찌로 개념을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전자찌인데 배터리를 꽂아놓고 그냥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는 그냥 고뭉치를 쓰고 네. 밤에 낚시할래? 꺼내면 그냥 밤에 자동으로 켜져 있으니까 그냥 쓰고 네. 또 해가 뜨면 자동으로 또 그 고뭉치가 되어 있고 네네. 그런 개념을 잡으셨군요. 기본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본 원리는 우리 주위에서도 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자동차 이제 오토 헤드라이트. 이제 우리가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맞네요. 이걸 활용을 못할까? 그렇네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조도라는 게 이제 기본 개념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햇빛의 어떤 그런 광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예.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돼 있던데요, 보니까. 자연광에서 이제 그 센서가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프 돼버리네요. 온과 오프가 되게끔 이제 네.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인위적인 조명이 우리가 그냥 실내 생활할 때는 충분한 밝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태양광에 비해서는. 예, 자연광에 비해서는 이게 또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그러면 기본 원리가 자연광에서 반응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일반 이런 형광등이나 조명하고는 전혀 파장이나 이런 게 다릅니까, 그러면? 파장보다 광량이라고 보시면 광량이 돼요. 달라서. 그래서 자연광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온오프가 되는. 상부 요 케이스라는 부분에서 네. 실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안에 침투하는 양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네, 아니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죠. 적극적으로 움직입니까? 지금 우리가 터널에 들어갔을 때처럼 어둡다 바로 팍 불이 켜지고 네. 밝은 데로 팍 나왔어요. 그럼 불이 그렇죠. 탁 꺼집니까? 설계된 조건에 부합하면 ON,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일어납니다. 오마주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제 사전적 의미는 이제 뭐 프랑스어로 뭐 존경다, 뭐 찬사를 보낸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영화 촬영 감독이나 예술 작품이나 어떤 그런 걸 인용하고 네. 좋은 뜻으로 모방을 하는 그런 뜻으로도 많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오마주가. 네. 오마주, 다시 이렇게 이제 리플렉시 하는 그런 그렇죠, 어떤 예. 그런 의미로.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이제 마이다스로 마이다스에 이어서 인용을 해서 나왔다라는 뜻에서 그 마이다스의 오마주의 느낌이라고 봐야 네,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사실은 이 제품이 그 배터리의 그 사유 배터리의 그 재원의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본 아이템 아닙니까? 맞습니다. 초창기에는 요것도 이제 조금 어떤 아이디어적인 제품으로 많은 네. 인정하고 사랑도 많이 받았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저가형 배터리들이 막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규격이 이제 규격. 많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단어죠. 대표님이 항상 말하는 네. 기준과 규격. 제가 항상 따지는 거. 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마이다스라는 특성상 이제 온오프가 되는 이제 구조와 그런 구조로 인해서 사실상 배터리가 한번 넣으면 충격에 절대로 이탈되지 않는 그렇죠.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터리 호환성이 안 맞다. 배터리가 좀 컸죠. 배터리 길이가 자꾸 길어졌어요. 네, 이 중국산 사유 배터리가 길더라고요, 재보니까. 네. 마이다스 제품 같은 경우에 일본에 있는 사유 제품을 초창기에 설계할 때 그 제품을 가지고 그걸 규격화시켜서 설계를 했던 모양인데 뒤에 이 사유 배터리가 들어왔는데 이제 일산 사유 배터리를 쓰면 상관이 없는데 규격이 정확하니까 얘가 큰 거예요. 분량이 나버리는 거죠. 이게 사유 배터리는 분량이 아닌데 걔가 커지면서 사이즈가 많이 큰 것도 아니죠. 네, 맞습니다. 조금 커요. 미미하게 큰데 그 미미하게 큰 것 때문에 이게 접지가 제대로 안 되는 불량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해를 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 얘를 그러면 오마주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오마주해서 다시 뭔가를 어떤 재도전하는 네. 하는 의미로 만든 브랜드가 오마주네요. 그렇죠. 해석을 하자면. 사실 처음에는 이제 배터리에 대한 그런 호환성만 개선시키려고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안 팔립니다, 요새 비싸서. 중국산밖에 그걸 안 사니까 지금 현재 맞습니다. 기준이 이제 걔네들께 기준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하고 돌려야 되는 불편함도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새롭게 시작을 하자. 아하. 오마주를 만든 이 회사가 넥스입니다. 넥스. 넥스 하면 뭐 넥센도 생각이 나고 네. 사실은 뭐 이래서 넥스 뭐 다음 어떤 뭐 미래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는 떠오르는데 넥스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박 과장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넥스라는 그 로고에 보면 네. 피싱 메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피싱 메신저라고 하면 이제 메신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그렇죠. 맞아요. 뭐 어신을 전달하는 네. 피싱 낚시의 낚시- 어떤 메시지는 맞습니다. 어신이죠. 낚시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하나의 아이템과 도구지 않습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네요, 그럼요. 자, 오마주가 생각보다 뭔가 종류가 많습니다. 동그란 것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고. 자, 제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찌가 가지는 어떤 그 내부적인 구조 때문에 네. 디자인의 한계성을 조금 많이 파괴를 시키고자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인 구조라고 하시면. 내부적인 조금짜리 구조가- 죄송합니다만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까? 배터리와 이제 배터리를 그렇죠. 뽑을 수 있는 이제 그 부품들의 그 길이 때문에 길이. 예. 이 이상은 짧아질 수가 없네요. 그렇죠. 아무리 설계를 하고 밑에 부적재를 넣는 것까지 생각했을 때 예. 기장이라든지 지름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아니, 없습니다. 그러시면 네. 배터리를 아예 만드시는. 근데 그 부분도 생각해봤습니다. 2차 전지를 아예 넣어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놈의.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에다가 야 좀 절반 정도 길이를 좀 만들어도 네. 이렇게 하시면 획기적인 납작무늬 그런 모델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는 순수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이오가 아닌 다른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코인 배터리도 나오잖아요. 사실은 또 배터리도. 그 이제 동전 같이 생긴 배터리 예.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봤었는데 네. 자중 차이가 많이 네, 납니다. 맞아요. 엄청나죠. 그 크기가 너무 크니까. 배터리 성능은 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또 문제가 있네요. 그럼 일단 헤로판 1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적인 이제 꽂았을 때 전체적인 길이를 얘기해요. 이 파이는 이 회로판의 파이보다 작게 만들 수가 없고, 그렇죠. 최소한 밖에 살을 붙여야 되니까 조금 더 크게 만들어야 되고, 길이는 이 배터리, 이 425라는 이 배터리 최고 작은 거죠. 네네. 이 425 스타일의 사이즈에 보다는 더 작게 상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공간도 좀 비워둬야 비워둬야 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어떤 그 물리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다. 뭐 이름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이름은 이제 따로 이제 다 처음에 욕심은 다 따로 정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었고 몇 개 없는데 이거 오마이스 그럼 1번, 2번으로 갑니까? 네, 그냥 넘버로 넘버로 갑니까? 그냥 넘버로 그냥 1, 2, 3, 4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넘버로 네, 넘버하고 칼라로 이렇게.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가적이 투입되는 애들도 이제 생각을 해서 네. 그 넘버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게. 좀 관리가 좀 편할 수 있도록 그래 놓으셨군요. 지금 그러면 가장 작은 사이즈가 어떤 겁니까? 가장 작은 사이즈가 이제 1번이죠. 얘가 1번이 되는 겁니까? 얘가 1번. 얘가 1번입니까? 네. 얘가 최고 작네요, 보니까. 네. 그럼 1번, 2번, 3번, 1위 갑니까? 네네. 그럼 얘가 더 작은 것 같은데요? 어. 같은 모양으로 최고 작은 거 1번, 2번. 그러면 이쪽 색깔은요? 색깔은 또 다시 작합니까? 아닙니다. 색깔은 이제 그냥 1번에 오렌지, 뭐, 오케이. 생긴 게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타일은 3번이네요, 보니까. 고뭉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일이 이제 네, 제일 3, 많을 4번. 테고, 전자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율이 이제 가장 많죠. 5번, 6번. 원투성이 좀 있겠네, 이거는요. 사이즈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mm입니다. 전체적으로 29mm이고 상부 모양과 길이가 다른 특징이 있고요. 밑에 폭이 동일한 29mm짜리. 네. 그다음 5번 이후로 애들은 이제 32파입니다. 조금 더 넓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감성돔 하시는 분들을 좀 그 특성에 맞게 네네. 조금 자중도 좀 올려드리고, 그다음 모양도 이제 그 기존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좀 그렇죠. 따다다다 이거. 그 느낌을 그대로 이어서 조금 넘어올 수 있게. 네, 그 느낌 좀 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감성돔 낚시 갈 때는 이 두 개를 먼저 가져갈 것 같아요. 네, 5번, 6번. 네, 5번, 6번을. 최고 끝에 얘는 최고 큰데요? 사실 지금 한 가지가 지금 빠져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8번 같은 경우에 얘보다 이제 조금 더 큽니다. 8번을 지금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8번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지금 여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모델을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조금 하면 더 올라가네요, 네, 위에가. 이제 원투성이 이제 더 나오게 되는. 오케이. 29파이는 전부 다 호환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저희 내부에서 이제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이고, 네. 부력에 대한 부력 세팅과 이런 것은 각각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호환했을 때 이제 부력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일단 지금 모양만 네. 참고용으로 보이죠. 뭐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사출지는 뭐 잘 안 쓰는 이유가 이런 어떤 그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선입견 아직 가지고 있는데 사출지는 잘 까분다. 네. 예민성이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공감할 수가 없는 부분 일단 중에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왜 그렇습니까? 오마주만 특별하게 그러면 덜 까불고 예민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출지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까? 이제 사출지 전체로 전제를 봤을 때죠. 근데 예. 전자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출지 영역이 그렇죠. 예, 사출지의 이제 대표적인 특성을, 어떤 예. 가지고 있는 네. 거고 저희 제품이라서 못 느낀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그냥 눈에 확연하게 이게 확실하다라는 것은 사실 느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자, 까분다라는 개념이 이런 거죠. 찌를 1호에 1호를 뭐 예를 들어 채웠다 치고 이렇게 이제 그 위에서 탁 밉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 속도의 차이 1번.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갑니다. 잔존을 많이 잡으면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거를 이제 몇 번 하게 되죠. 그 잔존을 많이 죽이게 되면 이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나무로 만든 오동목지들을 보면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늦어요. 이렇게 늦다 보니까 이 회전이 1이 차이 난다는 거죠. 그 우리 유저들이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 천천히 움직이는 이걸 가지고 찌가 예민하다 라고 느끼고, 반대의 개념인 사출지는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까본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저는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부력을 세팅을 어떻게 잡았냐에 따라 틀려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재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재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출찌라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사출에 대한 재질 때문에 오는 현상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력에 대한 세팅이죠.
그럼 예민하게 맞추게 되면 그렇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극복할 수 있다. 네, 사출지가 됐든 음. 오동지가 됐든 떠있는 불이 아주 미미하게 되면 네. 톡 치면은 아주 깊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도 천천히 올라오게 되겠죠.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던데요. 그거는 어떤 좋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안에 예를 들어서 텅 비어 있는 찌, 그리고 같은 불익입니다. 텅 비어 있지 않고 안에 어떤 뭔가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촘촘하게 이렇게 뭔가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데서 생기는 어떤 문제, 어떤 차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음표가 있는 거죠. 어차피 사출지는 안에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오동목지는 비어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아예. 네. 대신에 사출지는 그보다 같은 부피에서 훨씬 더 불익이 큰 어떤 찌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비어 있기 때문에. 네네. 동일한 조건의 사이즈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렇죠. 중량과도 아마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게 똑같은 어떤 그 조건이 되었을 때 비교를 해야 됨이 당연한데 좋습니다. 그러면. 부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사출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력체에 대한 중량에 네. 대한 부분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가 물속에 가라앉아 뜨는 힘이 없어지는 순간에 중력을 받게 되니까. 맞죠? 네. 그리고 올라오는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중력과 부력이 싸우면서 이렇게 올려줘. 올라오는 뭐, 부분입니다. 불이 이기니까 올라가겠죠. 네. 일단 이 부분은 과장님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회사에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에서 제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만큼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영상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출지는 까분다에 대한 예민성이 떨어진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이 인정할 수 없다. 20% 정도는 인정하는데 그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까분다까지는 안 된다. 오케이. 넥스에서는 지금 어떤 부력의 기준을 어떤 뭐 잡고 있는 게 있는지 위쪽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여부력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넥스의 어떤 부력 기준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력을 잡는다는 게 자체가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기본 그게 규격이라고 합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는 규격이 기본이고 뭐 그게 없으면은 이제 좀 그렇죠. 저는 좀 밑으로 이미 위에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저부력이 됐을 때 규격이 없는 편이죠. 네,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뱅에돔치 같은 분야로 들어가서 토제로 영역이 들어가면 사실상 지금 뭐 기준이 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고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분량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그렇죠. 이제 불량이죠. 쉽게 네, 이야기하면 그렇죠. 이제 뭐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하나를 예를 들어서 뭐 떠 있는다든지 하나는 갈아 있는다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제로치 영역인데 네. 그거는 제로치 영역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그 찌들이 가지고 있는 부력은 다 이렇게 지금 주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럼 여부력은 좀 차이가 있습니까? 전자찌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여부력이 좀 이제 약간 물음표입니다. 정확하다면 여부력이 왜 필요해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정확하게 왜 부력이 이런 거죠. 1호와 2호와 3호밖에 없어, 찌가.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뭐 좀 여부력을 준다? 뭐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런 모르겠는데 1호도 있고 1.25도 있고 1.5도 있고 뭐 1.75도 있고 막 중간중간에 뭐 찌들이 막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딱 자석처럼 끊어서 만들고 흔한 이야기로 깍박을 만드는 거죠. 깍박을 만들고 맞췄어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거기다 또 G2를 주냐는 거죠. 아니 보수적으로 뽑아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뽑아요? 뭐 어떻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0.2g 그러니까 G3 0.2g요? 네, G3 정도의 여유 부력이 있다고 보시면 그럼 전체적으로 G3 정도의 여부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G3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많아지죠. 그러니까 제로치 영역으로 들어가면 엄청 많은 거죠. 오마주 같은 경우는 제로부터 이제 나오니까 그런 거고 만약에 그 아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제 지금 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로 알파나 제로 C나 투제로 영역으로 지금 뭐 가게 되면은 달라진다는 그 이야기죠. 그렇죠.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0.1g 이하로 잡아줘야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0.1은 또 너무 큰 거 아닙니까? 0.01 아닙니까? 0.001 단위로도 잡을 수가 있긴 한데 네. 민물에서 깔아앉고 바닷물에서 바로 이제 뜨는 게 투제로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제로의 개념이죠. 우리가 네. 이야기하는 개념이 그래 잡혀 있습니다. 네. 그 순간부터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가라앉는 그 3제로죠. 네, 3제로까지 도달하기까지가 범위가 보통 보면 0.3에서 0.4g 정도 나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몇 단계를 쪼갤 것이냐 이거죠. 자기가 나는 우리 회사는 뭐 10단계 쪼개겠다.
그러면 0.4에 나누기 10에서 0.4단위 이렇게 갈 것이고. 거기 지금 현재 저리켄 그 아시아 시리즈들 아닙니까? 네. 그 마스터피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단계, 8단계 정도 쪼갠 것 같던데 보니까. 네네. 뭐 어떤 데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의미 없다. 우리는 뭐 4단계, 뭐 5단계 하겠다. 그러면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맞습니다.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그 구간이 이제 규격이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어쨌든 그 넥스에서의 기본 그 여부력은 한 G3 정도를 기본 여부력으로 준다. 네, 오마주 같은 경우에는 네, 오마주 같은 데 예, 준다. 그 정도 다른 생각하시면 때보다는 확실히 좀 적긴 합니다. 다른 데는 뭐 더 많이 주죠. 근데 여부력을- 이제 전자치에 지금 저도 이제 요걸 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무렵을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내놓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전부 데이터가 안 맞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무력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맞춰놓던 데이터들이 네. 양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검수를 하면서 그 데이터들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맞지라고 해서 보았더니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제기가 돼요. 배터리가 또 배터리가 무게가 다 다른 겁니다. 야, 이것도 어떡하지라는 굉장히 전자찌는 배터리 때문에 항상 곤욕이네 보니까. 배터리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걸 또 마이너스라는 상품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또 저희는 또 굉장히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맞아요. 네. 쟤 때문에 사실은 오마주가 탄생됐는데. 전혀 이제 길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극복을 뭐 이 부분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이제 무게에 대한 부분이 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배터리가 지금 저희가 뭐 시중에 있는 걸 다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못 내봤지만 0.15에서 0.25까지 아니, 사유 배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00분의 1g 이상 차이 납니까?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서는 아, 가벼운 게 1.05, 무거운 게 1.25, 그러니까 약 0.2g이 차이가 납니다. 뭐가 그러면은 제로치 영역은 골치 아파지는데요. 투제로 전자치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투제로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범위에서 들어가는데 이제 배터리가 무거운 분이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예민한 투제로다. 배터리 가벼운 걸 사용하시는 분은 에이, 너무 뭐 부력이 많아. 여부력이 많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 전자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자치들이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드는 생각이 역시 이 사출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는 사유 배터리를 개발해야 된다. 자, 그 생각이 떨어질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개발하셔야 될 것 같다. 우리 오마주찌에는 이 사유 배터리가 자스트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이 원래 세팅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자면 또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혹은 대한민국에 수입하는 혹은 뭐 일본에 수입하는 모든 추들이 서로 무게가 다 달라. 그래서 우리 이 넥스에서는 정확하게 침력을 잰 이 추를 생산했어. 하고 이거 딱 자스트 하면 딱 맞아. 추도 저는 개인적으로 찌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의 추를 쓰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면 맞니 안 맞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거를 정확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용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치가 저희가 뭐 출시를 하고 있고 제품이 나와 있죠. 그거 쓰면 딱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거대를 어느 정도 이제 맞췄을 때의 부력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네. 만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서로가 기준이 되고 규격이 그렇죠, 되니까. 맞죠. 좁쌀봉도는 안 만드십니까? 네. 좁쌀봉도는 아직까지는 이제 손 안 대고 있고요. 회장님께 좀 만드시라고. 요런 에피소드들도 예전에 이제 무슨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찌가 가라앉는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렇죠. 저희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렇죠. 찌의 문제일 그래서 수도 있다. 교환을 해드렸는데 또 가라앉는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 수중지가 중국 저가형이었던 겁니다. 저런 차이나. 국산 제품에 꼭 제게 아니더라도 국산 제품에 다른 수중지를 쓰신 거나. 호수 불량일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1호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그 아이씨가 그 1.5호를 네. 빠파가지고 1호라고 표기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우리 소비자들이 사가지고 그대로 세팅했을 때는 가라앉겠죠. 배터리 부분도 그렇고 수용치 부분도 그렇고 이제 가격에 소비자들이 많이 민감하고 반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중국 저가형들이 오히려 기준을 잡아버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시장이 기준을 만든다. 이런 네. 어떤 원리네요. 필요 없다. 시끄럽고 많이 만들고 많이 쓰는 게 기준이야.
저희 동양이 어렵습니다. 기준은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이 팔린다고 많이 쓴다고 기준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기준들을 지금 그 넥스에서 특히 또 우리 박 과장님이 만드시는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저도 전자찌를 이렇게 딱 그 봤을 때, 이거 지금 온오프 기능 전자 뭐 이런 거, 물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 이거 센서 이런 것들은 고장이 잘 날 것 같다. 라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네, 이게 왜냐면 또 고뭉치와 다르게 많은 부품들이 조합되고 조립되는 네, 맞습니다. 경우가 네.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데서 이제 불량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는 검사를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해서 이제 검수를 다 걸러서 이제 내보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전자찌에 대한 불량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첫 번째는 뭐 방수,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잦은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뭐 기능성을 잃어버리는 경우, 방수링이 노출되는 구조가 아니라 닫았을 때 구조적으로 이미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상당수 차단을 시키고, 이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이 방수하는 게 앞에 안쪽에 그러니까 출이 통과하는 그쪽이죠. 네네, 그쪽 밖에 쪽에서 들어오는 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원통 밖으로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이렇게 잡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방수가 완벽하게 됩니까? 실험을 많이 합니다. 실험을 많이 해서 적정한 방수링의 경도와 사이즈를 찾아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그게 들어서 아니면 네. 네, 그 금융상에서 이제 미세하게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그런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로 다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뭐 테스트를 하실 때 뭐 한 1m 정도 뭐 물이 담가 놓는다든지 네네네. 뭐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큰 뭐 수조나 대야 같은데 그냥 이렇게 담궈가지고 며칠 동안 해보기도 하고, 네. 그다음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길이가 침수. 있는 한 1m 정도 되는 네. 그 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가라앉혀가지고 이제 수압을 조금 인위적으로 일으켜서 네. 한 하루 정도. 와, 그 정도에도 견디는 것 같으면은 아무 문제 없겠네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조립을 했을 때 풀고 이렇게 쪼아야 되는데 그 호스와 로고가 이렇게 딱 마주치는 이 지점까지 지금 딱 쪼게 되면 이게 정상이죠, 이제 완벽하게 지금 쪼은 거죠. 더 돌아가는 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더 더 만약에 들어가면 약간 좀 오버돼 버리거든요. 근데 딱 지금 현재 검영 설계상 이 상태가 지금 딱 그 자스트까지 온 것 같아요. 사용하실 때 이제 로고가 이제 조금 이제 안 맞더라도 안 잠길 때까지 잠궈서 사용을 하시면 안 잠길 때까지요? 네, 이제 조금씩마다 위치가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인쇄 치다 보면 오차가 좀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안 잠길 때까지 이게 돌리게 되면 잠깁니다, 이렇게. 더 이상 돌아가진 않아요. 그 순간까지 하면 물은 셀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1% 정도만 봐줍시다. 1% 정도만 봐줘도 왜 너무 꽉 쪼게 되면 뒤에 덜붙어가지고 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푸는데 좀 힘들 예, 수도 있어요. 이게 자, 사출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죠. 이 어떤 소재로 만들었는지 과장님, 그 오마주라는 그 이 전자찌의 소재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뭐 살충제라면 재료가 뭐 네.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겠죠. 네, 뭐 이런 것도 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얘는 페트. 네, 그 PET, 종류 중에 예. 하나죠. 네. 각각의 특성이 다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생각할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 재료는 ABS. ABS. 네, ABS라는 그 재료가 있습니다. 그 재료를 사용을 하고 또 그 ABS 안에서도 파트별로 또 나눠요. 성격에 따라서. 그 소재, 어쨌든 그 ABS 소재라는 게 플라스틱이죠. 그렇죠. 그냥 쉽게 플라스틱이고, 생각하면 이제 플라스틱이 네, 플라스틱이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쪽의 어떤 영역이, 제가 알고 있는 영역이 자동차 범퍼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역시 자동차 범퍼는 뭐 하는 겁니까? 충격에 맞죠. 충격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특화된 플라스틱이 ABS인데 그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ABS라는 것 자체가 충격이 강하다, 그리고 가볍다. 그 충격을 받았을 때 깨어질라 하는 성질보다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튕겨내고 튕기네, 질기죠, 좀. 형상을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소재를 사용을 했고, 그 ABS를 그럼 사용하셨고. 그게 낚시 소품, 뭐 장비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충격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아이템이 낚싯대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충격이 강해야 되는 거죠. 오동목지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이 충격에 충격이 약한 거예요. 약하다는 거죠. 그 충격에 약한 것을 도장,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하도나 상도를 굉장히 두껍게 칠을 해서 극복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또 찌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조금 더 커진다든지 또 무뎌진다든지 이제 그런 어떤 단점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한계가 있겠죠. 태생적으로 안 부러진답니까? 그러면 전자찌는? 뭐 어느 정도의 자기 한계치라면 예. 뭐 균형에서 금이나 이런 거는 갈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출 그러니까 사출 조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재료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그 낚싯대의 뭐 허챔질에 의해서 뒤에 뭐 충격을 받을 때 그 뒤로 가서 갯바위 가서 굉장히 크지 그대로 않습니까? 그냥 네. 헤딩을 한번 하죠. 빵 하지 네, 않습니까? 와, 그 거기서 날라옵니다. 그런 충격 가지고는 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고 뭐 실험해 볼 만한 거예요. 아 좋습니다. 이거 실험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현장 나가셨을 때 그냥 제가 그렇게 뭐 옥상에 쳐놓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좀 필드에 나갈 거거든요, 사실은요. 필드 나가서 사실 뭐 망치 하나 들고 가죠, 뭐. 전에 우리 티탄 주걱 할 때, 솔치할 때 망치 들고 나갔었잖아요, 제가.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낚시줄에 묶어서 네. 비교한다. 예, 합니까? 이렇게 패드기 치는 식으로 그냥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예, 그렇죠. 아, 데이터적으로도 그러면 찌를 가지고 지불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BS를 사용한 그 사출지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태양 그게 자외선이죠. 이 자외선의 외부 변형이 오는 어떤 단점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찌가 찌그러진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다는데 오마주 그리고 넥스에서 만든 어떤 전자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사용 용도가 낚시지 않습니까? 낚시죠. 낚시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네. 아, 그 뒤에 에이스 정책하고도 좀 연결이 되긴 합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보면은 왜 그 외형이 플라스틱, 검은 플라스틱이 시간 지나면서 하얗게 뜨는 아마 그런 현상을 네, 말씀하시는 네, 것 네. 같아요. 우리가 낚시하는 조건에서 그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 또 햇빛에 노출돼야 될까요? 햇빛을 받는 조건에서 뭐 수개월이나 아니면 뭐 수년이나 그 정도 아, 시간이 지나야 이제 맞죠. 그런 변성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시간을 낚시 쪽으로 사용하는 시간에 대입했을 때 그 수명이 얼마나 아, 그 전에 길냐는 잊어버리겠네요. 그렇죠. 그 전에 뭐 재구매를 한다든지 그 전에 잊어버리겠다. 자, 어쨌든 그랬든 말았든 사출지가 오동목주의보다는 뭐 그 어떤 AS가 들어오는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뭐 쪼개져 있고 막 안에 전자 부품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이제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주고 계십니까? 구매를 하시고 나면 네. 그냥 사용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거의 그런 안 게 하죠. 있어요. 예. 그냥 뭐 항상 거기서 먼저 날 맞죠. 때 사죠. 예. 물론 이제 그 공장에서 나오기 이제 바르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네,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구매를 했을 때 이제 뭐 점등에 대한 부분만 네. 확인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발견이 된다면 아, 당연히 일단 그거는 좋습니다. 이제 전자찌는 이제 이게 이제 이거는 뒤에 이제 뭐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자찌니까 꼭 사가지고 현장에 가기 전에 사이오 배터리든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를 꽂아서 작동이 되는 작동 유무를 꼭 확인을 해라. 그 사용이 이제 흔적이 남아 버리게 되면 AS 교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그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가 논쟁이 될 수가 있고 논쟁이 되겠네요. 나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가 불량이라서 문제 생겼는데 왜 내보고 이거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좀 일찍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서 현장에서라도 낚시방에서라도 이렇게 그렇죠. 사이오 배터리를 꽂아서 점등되는지 확인하고 가서 썼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이 생겼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할 때 너만은 올바른 상태에서 만약에 물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건 당연히 교환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럼 그거는 교환, 네, 그거는 교환. 자체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센서 작동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는 배터리에 따라서 약간의 작동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배터리에 남아있는 전압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다른 걸 해보고 만약에 그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과가 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드려야죠. 그럼 본사로 뭐 하면 됩니까? 아니면은 그 판매처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이제 본사로 이제 주셔도 되고, 네. 이제 가까운 이제 그 매장에서 구매를 하셨다면 이제 매장에 가서 이제 이거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메이커 아니겠습니까? 덧보잡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에 뭐 이게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마이다스를 오마주에서 오마주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어떤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단 뭐 찌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대표님 항상 말하는 기준과 어떤 명확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근접한 제품을 이제 만들고 싶은 것도 있고 오. 개별 생산 주문 방식에 대한 서비스 그러면 개개인의, 타임. 개개인의 어? 욕구에 대한 부합하는 그런 맞춤 서비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어디까지 하시겠다는 겁니까? 진짜 한 개 더 만들어 주려고요? 그런 이제 생산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한 개도 가능을 하죠. 근데 뭐, 단 전제 조건은 이제 이거죠. 이런 형태에서 나의 부력은 이렇고, 색깔은 이렇고,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걸 가능을 한데, 네. 완전히 다르게 해서 하는 거는 이제 금융상의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ODM이 되는 거죠. ODM이 네.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나의 이니셜이 들어갔다. 좋다. 이거 좋은데? 그러니까 세상에 오직 나만 가지고 있는 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낚시를 계속적으로 하고 낚시 체비법을 완성시키고 낚시 전문인과 크리에이터까지 성장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갑자기 오마주 찌보다 앞으로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이 계획이 훨씬 더 구미에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피싱기 아이템 사출지도 하나? 우리 박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계획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뭐 우리 피싱기 아이템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유튜브들 혹은 그 동호회들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찌를 갖고 싶어하는 유저들한테도 굉장히 어필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열렬히 제가 응원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쪼마조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가 네. 15,000원입니다. 다 15,000원입니까? 호수별로? 네, 네. 상관없이? 네, 컬러 뭐 부력 상관없이 다 네. 15,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전에 나왔던 오마주 했던 이 전 모델 마이다스. 마이다스는 얼마였습니까? 마이다스 그때 당시 13,000원이었습니다. 13,000원보다 가격이 올랐네요? 네네. 뭐 조금 내려주실 생각 없어요? 마이다스 같은 경우가 나온 지가 한 15년도 더 넘었었죠. 이제 오래됐네요. 물가 상승이나 뭐 어떤 아하. 부분들을 고려하면 사실상 뭐 올랐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로 봤을 때 오히려 더 다운된 거죠. 비슷한 건 오히려 다운됐다? 이 오마조 편에서 그 넥사에서 여러분들께 나눔을 하라고 찌를 모르겠습니다. 몇십 개 정도 보내주셨어요. 여러 개 촬영용도 쓰고 저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구독자분들께 나눔을 하시라고 찌를 여러 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온오프 기능이 있는 이 지금 오마조 찌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역시 이제 채광이 손을 안 대도 되는 그 어떤 게으른 낚시가 가능한 그런 편리함이 제일 장점이고, 그리고 사출지에서 나오는 튼튼하고 또 오래가고 하는 부분들이 큰 장점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사출지니까 저는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출지니까 가격이 좀 더 쌌으면 좋겠다. 물론 메이커에서는 또 정교한 그리고 좀 제대로 된 어떤 사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들어가야 되는 어떤 모든 부분들이 한계가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이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모델이었습니다. 이상 오늘 온오프 기능이 자동으로 된다는 넥스의 오마주 전자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대표였습니다.